이렇게 또 아침 일찍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잘 움직여서 어제보다는 나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도 해보는 상황이고요. 들어오셨으니 또 인사 한번 드려야죠. 네. 아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샤론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성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항모닝 문무님, 네, 괜찮은데요? 항모닝?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봤는데요. 항모닝 괜찮네요. 네, 문무님, 네. 항모닝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인사를 그렇게 드릴게요. 하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그 5일서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적용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각각의 관세율이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남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미국은 각각 국가의 미국 내 투자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유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아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몇의 국가들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좀 내렸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마찬가지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해서 방어 태세 그리고 협상에 대한 부분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주가는 15포인트 좀 내렸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승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요. 종목 상담 아닌 이유에는 제가 아는 모든 부분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드여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2500선 지지력 테스트 맞습니다. 제가요 몇 주 전만 해도 2600 돌파 이렇게 얘기를 했고 26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추세적 부분의 상승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밀렸어요. 이제는 2500선이 지지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 자체 그리고 거래량 이런 쪽은 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 상호관세 새벽 5시에 부가 일단은 스타트된 그런 상황이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다가는 25%. 네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니에요. 어차피 뚜껑은 열렸잖아요. 이거 모르는 것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확실성으로 나왔으니까 협상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발자국님, 네, 고맙습니다. 라인님이 늘 명쾌한 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벨라루나님이 골드리치예요. 이렇게 골드리치님이시구나. 벨라루나님이 알겠습니다. 이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봉기님이 2500선 무너지겠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제 내렸잖아요. 어제 지지력 있었잖아요. 정말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7,200억 넘게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도 9천억 이상을 팔았으니까 1천6천억 이상을 팔아낸 거죠. 전체적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매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15포인트 마이너스로 방어를 했고 2,505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력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장중에 2,500선이 이탈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2,600, 2,700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경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력에 대한 여건으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 부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이쪽은 1.5% 대역으로 낮춰놓고 있는 것 같아요. 2% 대역이었는데 뭐 GDP 성장률 이것도 지난번에 잘 나왔잖아요. 확정치. 근데 향후에 이제 관세 때문에 경제력, 경제 여건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매물 폭탄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방어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다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한국은 누가 지켜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현물과 선물 1조 원 이상 팔은 그런 상황이고요. 약보합에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 15포인트 마이너스가 약보합은 아니고요. 일단 2,500포인트 향후의 요 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트럼프 관세로 수조 달러 세입 확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고요. 경제학자들은 어림없다. 세수 확보, 세입 확대 이런 부분이 어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이제 새벽에 발표된 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은 25%의 관세, 중국은 34%, 일본도 24%예요. 오, 장난 아닌데요. 대만이 32%고요. 유럽연합이 20%, 인도가 26%. 아마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협상에 대한 문은 열어놨지만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뭐 현대차죠, 그죠? 일본은 뭐 일본 자동차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내에 수출되는 자동차들 다 한국은 81%가 한국에서 만든 거고 일본은 94%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에 들여와서 파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 이 불균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매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세로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그 경기가 부양되고 세금 내는 부분에서 받아줘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죠. 이렇게 뺏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2,500선의 지지력 테스트 요 부분 이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관세 여파가 오늘 시장에 제일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핫 이슈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죠. 지금 고용지표에 대한 여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고용지표를 좀 봐야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업률도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내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호 관세에 대한 여건이 들어오고 관세에 대한 상황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을 분석을 해서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향후의 금리 정책 이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상호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이 제일 큰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이런 거죠. 고용자 수에 대한 둔화 예상,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관세 정책으로 경기 전망이 오히려 더 먹구름을 끼고 있다. 그러면 관세로 수조 달러의 세입을 확보하는 거 이게 큰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이 훨씬 더 큰 거 아닐까?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산간을 다 태운다. 이런 격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외곽적인 이 시각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웃겨님 반갑습니다. 재건주가 망했어요. 왜요? 재건주가 왜 망했을까? 네.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세금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배님 반갑습니다. 엔터주는 좀 괜찮지 않나요? 최근에 주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2,500포인트 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부 종목의 리스크적 부분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종목 안에 있는 투자된 그 계좌에 담겨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이 실적이 좋아야 되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확인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향후에 시장이 열리는 쪽은 성장 섹터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방산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조선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거죠. 방산주가 어떻게 성장주 섹터에 해당됐나? 뭐 이것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열려 있을 상황이 있고요. 유매님이 얘기한 엔터주 이런 쪽도 한알령에 대한 부분이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별바라기님 무역전쟁 개막이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지금 개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죠. 미국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요 여건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이오 주식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실제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친화적인 업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만큼 투자에 대한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시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K바이오 해서 대표적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을 좀 좋아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갖고 있는 종목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투자에 대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빅파마들 제약 회사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리아릴리도 4개의 제조 공장 건립 계획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미국 쪽에 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의 그 제약 단지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고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에 보면은 기술 이전, 그러니까 각각 기업들의 기술이 있는 것을 들여다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료 특허료 아니면 기술을 아예 그 M&A 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실제 최근에 제약 바이오들이 눌린 것도 여기에 해당됐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관세 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 진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환율에 대한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3일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맞아요. 3일 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이 외환 보유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어제 좀 긁어왔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달러 기준이고요. 4,092억 달러. 402.2 이렇게 빌리언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92억 달러. 요게요. 4,100억 달러 이상이었었거든요. 요 밑에 보면은 2월 5일 날 4,110억 달러. 그리고 3월 6일 날 4,009억 달러 된 거예요. 이제 4월 3일 날 이제 발표될 건데 오늘 지금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4,100억 달러 밑으로 안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4,092억 달러로 툭 하고 깨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금액들을 뭐에 썼냐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쓴 거예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오는 것,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썼다라는 거죠. 저는 의미적 부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4천억 달러가 아니라
3,999억 달러 이렇게 되면 4자에서 3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어감이 크다고. 진짜 이 어감이 큰 거거든요. IMF나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 이것을 얘기했을 때에 5천억 달러를 얘기했어요. 근데 부족하잖아요. 물론 유보되어 있는 국내에 있는 달러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뭐 환전을 안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리스크적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는 것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쓰고 있는 것 4,100억 달러 아래로 줄어들어 있는 부분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요. 이런 것들이 최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뭐 경제를 이끌어갈 때에 아니면 기업들이 기업 금융회계 이것을 책정을 해서 투자를 할 때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을 했는데 환율에 의해서 손실이 난다. 그럼 수출 안 한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수출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여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25%의 관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중 관세로 되는 거예요. 보편 관세잖아요. 25%의 관세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품목에 또 관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에 25%의 보편 관세와 또 25%의 관세를 부과받으면 50%나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소비자들의 이 접근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만큼 파는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 현대차나 기아 이쪽에서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무관세로 움직였었는데 일단은 25% 맞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죠. 그죠? 모든 국가의 보편관세는 10%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25%를 맞은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문무님이 정확히 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50% 아니에요. 이렇게 희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공매도 부활 여파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면적으로 공매도가 시행된 상황이고 5년 만에 시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도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1조 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여건이 실제적으로 공매도 부활에 대한 영향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어떤 업종이 좋을지 이런 쪽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그 대응 전략적 부분에서는 공매도 재개 여파에 대한 체크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얼마만큼 늘어 있는지, 잔고에 대한 여건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뭐 그 대차를 또 갚아내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볼 게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가 2,500선에 해당되어 있고 2,500포인트 지지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의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요. 주가의 하락에 의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기 조정의 마무리? 지금 펀더멘탈이 우량한 기업들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요. 펀더멘탈?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은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하락된 게 아니에요. 투자 심리에 의해서 하락된 거예요. 관세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하락된 거죠. 근데 관세를 우리나라만 맞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은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심리적 부분에 의한 동요와
주가의 하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펀더멘탈에 대한 여건이 아니라면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우량 기업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매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저가 매수가 단기, 단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두고 중장기 포석을 깔고 투자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관세 이 부분에 협의와 협상 이 여건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협의할 거고 관세를 뭐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한미 FTA 참 좋게 진행됐었고 뭐 관세 없이 잘 이렇게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진 그런 상황이니까 각각의 이 물품에 대해서 또 협의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전화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전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체계적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이 체계적 리스크로 다가온 상태에서의 핵심 우량주의 펀드멘탈 이외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한다면 저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부여해 놓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면 아마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의 투자자잖아요. 앉아서 즉 엉덩이가 수익을 내줬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공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살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당장에 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도체, 유통,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 지금 현재의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낸드 8년 만에 최대폭 상승. 범용 메모리 시장 살아난다. 그렇죠. D램 낸드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4월 달부터 샌디스크는 낸드의 가격을 10% 이상 올릴 것으로 예고를 했었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에 최대의 수혜는 그래도 한국 기업이라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 겁니다. 옆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네요. SK하이닉스가요.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 작업 최종 완료됐대요. 그러면 낸드에 대한 부분이 캐파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실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차트에 대한 부분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매매에 대한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시점 시기 이것을 잘 타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 황금 라인 위에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요 위쪽으로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을 판단할 때 그 시기적 부분에 싸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되는데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책정해 본다면 실제 여기 황금 라인을 이렇게 돌파할 때 이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 건데 그 돌파하는 부분을 상승 추세에 대한 여건으로 만들어 줬어?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환도를 제가 한번 틀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환도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로 나와 있어요. 상승의 시그널은 여기서부터 들어온 건데요. 실제 그 바닥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시그널이 나온 이때부터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올라오고 음봉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의 가격대역에서는 사도 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기간을 좀 더 두고 투자해야 되는 여건이니 호흡을 길게 즉 중장기 투자에 대한 여건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게 SK 하이닉스도 잠깐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요.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현재 가격 대역 저는 1년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년선 위에 있는 거고 위아래에 대한 우수리를 빼면은 이렇게 밴드 대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 박스 안에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딱 맞죠. 자 그러면 그 박스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쵸? 여기에서는 지금 내리는 거고 이 밑에에서는 사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 가격에선 매수고 매수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자 2500선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나오고 2500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실제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견이 없을 것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여기 펀더멘탈이 우량하고 그 근간을 해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은 저가 매수. 그렇죠? 시기를 두고 저가 매수에 해당되는 게 맞다. 물론 대표적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기업 엔터에도 엔터의 특정적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게임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게임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크래프톤의 이 전환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시간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예. 장 열리면 2,450포인트 갈 것 같아요. 네, 2,500포인트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람이죠. 내렸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용길님 저는 종가 기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2,500포인트 지지 이게 나오기를 좀 더 기다려 봅니다. 자 화장품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어필을 해드릴게요. K뷰티 대여 풀린다. 시장 들썩들썩거립니다. 대여 무슨 대여? 지금 애경그룹이 약간 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애경그룹의 이 애경산업 이것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또 그 뷰티 쪽 그러니까 K뷰티의 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인수하는 쪽이 실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이 마켓시어 판도를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M&A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뿐만이 아니라 뷰티 사업, 즉 화장품 업종 관련되어 있어서는 현재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과 같이 펀더멘털이 아닌 심리적 부분과 체계적 리스크로 다가오는 주가의 하락에서는 우량한 기업들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 힘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특히 이제 환율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 오늘 외환 보유고의 발표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는 게 포인트일 거고요.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지지력 2,500포인트의 지지력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전체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발 상호 관세에 대한 율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 이후에 어차피 나와 있는 거니까 충격 이후에 반전되는 힘의 세기 요거를 책정을 해서 핵심주, 핵심 업종, 핵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하면 힘든 시장이지만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이태우 파트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이크를 넘기면서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